안녕하세요. 4월 1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미국부터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이란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불안 지속 및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을 소화한 데 이어서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는데, S&P 나스닥 보합권이고 필라델피아랑 다우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 상승의 동력은 AI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부분만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면은, 일단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쳤죠. 근데 이스라엘도 반격한다. 일정이 잡힌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이야기는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또 공격받으면 우리도 반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뭐 전면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중동의 긴장감은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리스크로 계속해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이 이 대리전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조금 계속해서 세게 때리고 세게 때리고 세게 때리고 세게 때리면,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일단 범위 자체는 지금 당장은 제한적이지만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 요걸 이제 핵심으로 짚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당연히 에너지 가격도 꿈틀거릴 수밖에 없겠죠. 유가도 유가인데 이 천연가스 관련해서 전 세계 2등 생산국이 이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유가, 천연가스 싹 다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아, 물가에 안 좋은 부분이 보여지지 않나. 그래서 현재 인플레가 다 잡히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좋은 모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2%로 향한다는 자신감 예상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릴 듯.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표가 확신해 주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가 그 단어 자체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6월, 7월 기대감 컸던 거 요거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라는 걸 꼽아보도록 하면은, 이 둘이 아니면 이제 9월 FOMC부터 봐야 된다. 그러면 올해 3회의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2회 혹은 1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한 번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그걸 중심으로 계속 금리 인하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일 어려운 거지. 그리고 그게 언제 시작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한 번 금리 인하 시작하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6월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 원래 올라가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늦어지면요. 뭐 예를 들어서 9월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내후년 올해 횟수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 자체가 계속 안 된다. 이건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그냥 이거는 조금 시간만 늦어진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이 기대 인플레 가격이나 여러 가지가 또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이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나올 주요 물가 지표 그리고 미국의 고용, 경기 관련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꾸준하게 살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꺾이면 그게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상황 때문에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을 했는데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10년물이나 2년물 모두 다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보면은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기준으로 6월달 이 동결 가능성 16.4%까지, 금리 인하의 가능성 16.4%까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7월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9월을 중심으로 현 시점에서는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85.36달러로 마이너스 0.06%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하락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기업들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시장은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AI는 뭐다? 속도 조절 안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용 PC 새 칩 출시하는 AMD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HBM 테스트 통과 기법, 제스나 이 엔비디아와 삼성의 이 파트너십 계속되면서 이쪽 시장 계속해서 키우려는 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AI 관련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앞으로 눈에 띄게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게 미래 먹거리구나 라는 부분들 때문에 증시가 집중되는 모습이 계속될 수 있겠죠.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AI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로봇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다양한 부분에 사용이 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로봇 렌탈 사업이 굉장히 요즘 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이 보급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요거를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역대급 엔저에 지금 일본 여행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동남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여행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아 이거 더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이제 금리 관련으로도 함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해운업의 운임지수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운임지수에 맞춰서 영업이익률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버는 돈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향후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한 번 또 운임지수가 과거 이 홍해에 막혔을 때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해운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단기 테마성으로는 충분히 반응할 수 있으니까 볼만한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며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이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총선 이후에 어떤 심리가 좀 깨졌는지 계속 가격적으로 이 두산 쪽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뭐 바로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래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집중해서 보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현 여당에서 미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했죠.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거 정권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좀 돌아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다가 이번 당장 총선 이후에 자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야당 우세다 보니까는 현 여당이 원전을 믿는 데 있어서 제동 걸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이게 진짜로 그럴 것 같은 이 걱정이 좀 들다 보니까는 이 매도로 일부 보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대놓고 산업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AI 산업을 위해서는 원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너희 좀 봐줘라.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이다라고 우리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현재 한국 쪽에서 기업들이 성장 동력 많이 좀 꺾은 이런 쪽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은 어,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 붐에 힘입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 반도체 판매량을 늘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요 AI 관련된 사업을 키운다든가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로봇을 키우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현재 들려오는 찌라시가 뭐가 있냐면 국내 탑3 공작기계 업체가 현대 위안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작기계를 매매하고 그걸로 이제 로봇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럴 정도로 AI, 로봇 그리고 미래 산업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원전은 정말로 그냥 우리가 미래를 먹고 살기 위해선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물가가 비싸다, 전기 비싸다, 가스 비쌌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또 빠그라뜨려 가지고 그러한 가장 기본이 되는 가격이 또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러면 국민적인 약간 반발
이것도 보여줄 수 있어서 현 야당 입장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힘들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해외가 발전을 많이 하면 우리나라는 맞춰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큰 걱정 없이 관련 내용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 코멘트만 몇 번 더 해주든가 아무런 그런 말 없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은 시장은 안심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해외 쪽에서도 어떤 일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은데, 일단 SMR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도로 현재 이 서류 제출한 거 있으니까 이거 통과되는지 보면 좋고, 영국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SMR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서유럽 쪽에서도 하나씩 설치된다면 요거 완벽하다. 그리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 쪽이랑 마지막 협상하고 있는 거 알려져 있고요. 끝나면 6월달 체코 결과 나올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정상으로 하나씩이라도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 거기서 한 번씩 이렇게 머리가 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요것만 생각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원전이 커지면 수소 역시 함께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계속 외국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외국인 매도가 조금 많은 상황이라 요거 돌아설 때까지는 추가 하락 좀 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거 하루 매수한 것보다 적잖아요, 이틀 합친 게. 그러면 요거 하루치만 여기에서 빨간불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면 걱정할 것 없이 외국인 수급이 훨씬 더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유지되면은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좋으면은 홀딩해도 좋은 거죠. 그런 다음에 기관까지 함께 들어주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반등 누려보면 되고, 얘가 가격의 지지라면 얘가 가격의 반등의 신호탄, 요 정도로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두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지지 라인을 봐야 되는데 일봉상은 다 이탈이 됐죠. 그랬을 때 주봉이랑 월봉 보면 되는데, 일단 주봉상에 240주선 이탈했는데 월봉상에 60개월선 아래 아직 깔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노선으로 현 상황에서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 부분 이탈하기 전까지도 그렇게까지 크게 머리를 아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땐 항상 11선이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면 안도 심리를, 그런 다음에 21선 돌파하면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21선까지 돌파했을 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요게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기대를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적인 목표는 어디냐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481선이 핵심적인 저항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 뚫으면 그럼 매물대 여기서 또 두터운 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돌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가지고요. 뚫었다? 그럼 이전에 올라갔던 것처럼 또 한 번 요 상승이 반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지를 하나씩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면요. 원전에 대해선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높을 거다.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면 걱정하지 말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은 외국인 위주로 보시고, 지지라인은 월봉의 60개월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11선 돌파하면 안도 심리를, 21선 돌파했을 땐 본격적인 반등을 노려보자. 그랬을 때 일단 대략적으로 목표를 잡으면 첫 번째로는 481선이 되겠다. 자, 이렇게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잘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힘들더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장이 빠르게 바뀌고 하락 종목의 수가 상승 종목의 수보다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투자하기 힘드시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멤버십 종목은 상당히 이 공부한 것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오늘은 특히 최근에 공부했던 종목 위주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3월 27일 분석해서 언급드린 엔캠, 현재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이는데 이 말씀드린 이후에 5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이죠. VT 3월 27일 17,420원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30%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하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리파인. 이것도 수급 차트 상승 여력 대단히 높다. 4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3월 27일 공반 이후에 9,500원 종가 기준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 있으셨겠다.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멤버십 공부 종목 중에서 수익 난 거 최근에 굉장히 많고 현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혼자 할 때 정말 종목 발굴 어렵다. 수급 차트 분석이 야 이거는 맞나 싶은 순간이 많다라고 하시면요. 멤버십에서 종목 발굴 및 공부 종목 이거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이쪽에 이 가입 있잖아요. 이 버튼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주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요. 참고해서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보셨으면 좋겠네요.